백수지망생을 백수로 만들어준 실행력에 관한 책 3권. 고전이 답했다, 침대 부수기, 그리고 최재천의 희망 수업. 첫 번째, 고전이 답했다. 우연히 유명한 개그맨이던 고명환님이 쓰신 고전이 답했다라는 책이 꽤 재밌다는 소리를 들어서 내 마음속 언젠간 읽어야지 리스트에 있던 책이었다. 내 마음속 언젠간 도서 리스트에는 꽤 많은 책들이 존재하는데 데미안부터 그리스인 조르바 같은 유명한 고전들도 담겨 있다. 하지만 고전은 한눈에 봐도 재미없어 보이는 표지에 읽을 시도조차 못하고 그냥 리스트에만 영원히 존재할 것 같았다. 그런데 이 책은 다양한 고전을 녹여낸 책인 것이다. 이 책만 읽으면 마치 고전을 읽은 것만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읽기로 결심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책엔 데미안도 있고 그리스인 조르바도 있다. 이 책을 읽고 고전을 읽은 것으로 퉁치기에는 오히려 고전 원문의 맛이 너무 궁금해져 두루뭉술 머릿속에 떠다니던 언젠가 리스트에서 밀리의 서재 읽고 싶은 리스트로 자리를 옮겨주었다. 실제로 데미안은 실물책으로도 사서 읽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고전 읽기 말고도 뜻밖의 수확물을 얻었다. 실행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격하게 하고 싶다는 실행력을 획득했다. 밀리의 서재에 담아놓은 문장들이 너무 많았고 사실 책을 통째로 밑줄 치고 싶을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문장을 소개해보겠다. 고전은 모양이 없다. 나는 모양이 있다. 내가 고전을 읽으면 고전이 내 모양으로 바뀐다. 그 고전은 세상과 싸울 어떤 무기보다 단단한 갑옷이 된다. 그러니 사람에게 묻지 말고 고전에 물어라. 이미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겪어온 경험이 농축된 고전에서 답을 구하라. 고전을 읽는 이유, 고전에서 답을 구하는 방법을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자신의 꿈이나 내적 자유를 추구하기보다 외부적인 경제 상황을 먼저 해결한 것. 금방 해낼 수 있으니 현재를 조금만 희생하자 마음먹은 것. 하지만 그렇게 미루다 보면 결국 죽음 앞에 갈 때까지 꿈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걸 모른 채로 살아왔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는 뒤숭숭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침대에서 한 마리의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카프카는 이런 세계를 보여주고 싶어 했으리라. 끌려다니는,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이성에 지배받는 불쌍한 인간들을 잠시 벌레로 변신시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 것이다. 저자인 고명한 님도 아픈 후에야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한다. 나 또한 나의 꿈은 미뤄두고 경제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자꾸만 뒤로 미루고 있었다. 인간은 안정을 원한다. 그런데 진정한 안정은 어떤 상태인가? 가만히 있는 것인가? 인간은 계속 변화하는 동물이다. 변화는 움직임이다. 자전거가 계속 움직여 앞으로 나아갈 때 안정적인 것처럼 인간 역시 계속 움직여야 안정적이다. 한자리에 머물러 안주하면 녹슬어 버리는 게 인간이다. 고로 인간에게 진정한 안정은 움직임이다. 요즘 MZ들은 이직을 하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첫 직장에서 지금까지 쭉 오래도록 다녔던 내가 자랑스러웠다. 잘 참고, 잘 견디고, 잘 버티고. 물론 여전히 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대견하다고 해주고 싶다. 하지만 진짜 일을 제대로 열심히 했는가? 어느 순간 그냥 안정적인 그 공간, 그 일에 녹슬고 있지는 않았을까? 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 힘겹게 싸운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그 유명하고도 유명한 데미안의 문장도 나온다. 고전에 나온 문장과 작가님만의 해석을 읽고 있으면 고전을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자꾸자꾸 새어나온다. 나도 고전을 읽으면 저런 사고의 확장을 배울 수 있을까? 책을 마무리하는 문장들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건 궁금함으로 남겨두고 싶다. 지금 무언가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고전 맛보기 하려고 읽기 시작하다가 실행력이 가득 충전되어 씩씩해진 내 모습에 놀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침대 부수기. 쉬는 날에는 여지없이 침대에 눕고 소파에 눕는 나에게 팍 꽂힌 제목이었다. 침대 부수기라는 다소 과격한 제목처럼 당연하게도 침대에서 당장 나와 실행하라는 얘기가 책의 주된 내용이었다. 역시 밑줄 쫙쫙 그었던 문장들 중 몇 문장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과감히 뛰어들라는 것이다. 당신이 떠안은 두려움이 무엇이든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고픈 일에 뛰어들어라. 당신의 실행력을 죽이는 원흉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의견이다.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한 뭔가 선택할 때 소심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상에 맞서야 한다. 이거였다. 내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 두려웠던 이유. 남들의 평가가 두려웠던 것 같다. 내가 지금보다 못 벌어도 지금보다 엉망진창 새로운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인 것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두려웠던 것 같다. 100% 완벽한 계획은 필요 없어. 계획 짜기는 적당히, 그리고 당장 조그마한 것부터라도 실행하자. 완벽주의자에겐 꽤나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제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습관처럼 소심하게 행동한다. 내가 꿈꾸는 사람이 되려면 떨리는 상황에서 물러나면 안 된다. 소심함도 습관이다. 근데 태생적으로 아이는 아무래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지 뭐. 당신이 품은 목표가 충분히 가치 있다면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힘들 거라고 각오해야 한다. 상상 이상으로 힘들 것이다. 상황이 힘들어질수록 각오를 단단히 다져야 한다. 어렵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당연히 우리가 무언가를 뒤로하고 새롭게 하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 결정하기까지 오래 고민했을 것이다. 어렵고 힘든 것은 필연적이다.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화이팅! 세 번째, 최재천의 희망 수업. 마지막으로 실행력을 한껏 끌어올리고 퇴사는 결정되었고, 그런데 미래 걱정이 불쑥불쑥 올라오던 그때 읽었던 제목부터 희망찬 최재천의 희망 수업도 곁다리로 추천하고 싶다. 역시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상이 AI와 로봇들로 일자리가 줄어들더라도 내가 잘하면 다 먹고 살 길이 있다는 희망을 던져주는 책이다. 실행력으로 기세 좋게 밀고 나갈 때 살짝 올라오던 나의 불안감을 조금 잠재워준 책이라 같이 소개를 하고 싶다. 저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지 일거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할 일이 없어지면 일을 만드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먹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매 순간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 단 한순간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악착같이 찾는 아름다운 방황을 하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에 과감하게 뛰어드십시오.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실행을 이미 해버린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문장들이었다.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쫓아야 내 삶에 의미가 생긴다. 이제껏 한 번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매일같이 하면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 걸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늘 행복합니다. 왜 기우제가 반드시 성공하는 줄 아십니까?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언젠가는 성공하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실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사랑하는 일에 도전하는 것이 낫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무지무지 열심히 하면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먹고 삽니다. 내가 정말 마음의 안정으로 삼는 문장들이다. 읽은 지가 한참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새기며 살고 있다. 어차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실패할 수 있고, 그러느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한다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위로가 된다.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조건 서로 물고 뜯으며 상대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손을 잡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 박사님답게 우리는 함께 더부살이를 해야 한다는 것도 열심히 말해주신다. 여전히 나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또 타인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며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대자의 독서일기 끝!